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 라이브 유닛의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되게 긴장이 되는데요. 네, 제가 이번 NDC에서 발표할 주제는 2018년 카트라이더 라이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카트 라이브 유닛에서 담당하고 있는 PM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한 제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카트라이더 PM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카트라이더 차트 역주행 방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고 앞으로의 저희 카트라이더 서비스 방향과 결론, 그 다음에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11년 넥슨 모바일로 입사를 했고요. 처음에는 게임 기획자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트라이더 러시나 러시 플러스 기획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3년간 기획 업무를 진행하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 1년 동안 잠깐 다른 기획을 하다가 현재 카트 라이브 유닛에는 2014년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PM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14년도에는 중국, 2015년도에는 한국, 2016년도에는 파트장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3개국 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7년 가까이 카트라이더와 계속 같이 하고 있네요. 오래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이 오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제가 왜 NDC 발표를 하게 되었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카트라이더 자체가 2018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서 많은 지인분들과 많은 업계분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고요. 도대체 왜 올랐냐? 어떤 방법을 쓴 거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말로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NDC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려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언론에 어떤 방법을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그 방법으로 인해 얼만큼 성장을 했는지 정확하게 안내드린 적이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PM 업무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도대체 너희 PM은 무슨 업무를 하고 있길래 항상 그렇게 바쁘냐라고 물어보셔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본 세션은 카트라이더 라이브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는 게임 유저분들이나 그다음에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충분히 고려하고 인용해서 사용하거나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 저희와는 서비스 환경이 많이 다를 수 있기에 성공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카트라이더 PM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요. PM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개발 PM, 사업 PM이 있을 수 있고 각 팀과 조직 특성에 따라서 PM들은 하고 있는 업무는 전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카트라이더 팀의 PM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어떤 PM을 하게 될까 정확하게 저도 알지 못하고 카트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PM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았고요. 제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담당하고 관리하며 책임지는 사람이다. 마케팅 계획 수립과 집행, 예산 집행, 각종 프로그램 집행, 심포지엄 제품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한이 큰 만큼 판매 실적 부진에 따른 책임과 부담도 매우 크다. 이게 PM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배우고 느꼈던 PM에 가장 근접한 답이었고요. 제가 처음 PM을 배울 때 배운 분께 이제 듣기로는 PM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자리고 막중한 자리다. 그리고 PM이라고 하면 너가 어느 정도 역량과 실력에 따라서 작게는 한 분야부터 너가 관심만 가진다면 최대한 많은 분야까지 게임의 전반적인 분야까지 너가
원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의 업무는 제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저도 발전을 해야 되고 앞으로 PM이라는 업무 자체가 더욱더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트 라이브 유닛에서 카트팀에서 PM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트라이더 PM의 업무입니다. 첫 번째는 라이브 서비스 전략을 구성합니다. 1년 동안 어떤 지표를 유지할 예정이고 어떤 아이템을 출시할 거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패치를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획합니다. 그래서 패치는 언제 하지? 어떤 이벤트를 해볼까? 어떤 아이템을 출시할지랑 심지어 아이템 가격까지 PM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펙 역시 저희가 기획 파트에 요청을 하지만 스펙은 이 정도로 해주세요 해서 밸런스적인 부분도 건들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들, 만우절 이벤트나 뭐 성수기 전략 같은 경우도 전부 PM이 담당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패치에 대한 업데이트 노트도 직접 씁니다. 그래서 매주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패치가 있는데 패치에 들어가는 퀘스트 내용이나 보상, 확률, 어떤 아이템을 무슨 가격에 팔 건지 그다음에 이벤트를 어떻게 할 건지 유저들에게 보상이 몇 개 나갈 건지 전부 PM이 패치 노트를 통해 작성을 하고 그 해당 패치 내용대로 패치가 진행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기획 아이디어도 제출합니다. 저희 PM들은 항상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전날 데이터 전부 확인하고 연간 데이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벤트에 따른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이벤트를 추가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 플레이 기반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기획 파트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제안했던 시스템은 기다리면 열리는 상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리텐션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리텐션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을 해서 기획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처음 왔을 때 만든 건데 기간제 합성이라는 시스템도 제가 기획을 했고 기획 파트에서 도와주셔서 완성해서 현재 투입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관 부서들과의 모든 업무 조율과 유저 대응도 PM이 가장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운영, QA, 홍보, e스포츠 등 카트라이더에 관련된 모든 유관 부서의 커뮤니케이션 통로와 업무 조율은 전부 PM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대응 역시 운영팀과 합쳐서 제일 먼저 1차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어떻게 될 거고 점검을 해야 될지 말지도 PM 쪽에서 결정해서 위로 보고를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이 많은 일을 저희 파트 프로젝트에서는 국가당 1명, 많으면 2명이서 해당 업무들을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유저와 가장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서비스에 관련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탱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PM의 장점은 이제 팀 차원에서 PM의 장점은 일단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일원화돼 있고 업무도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무슨 긴급한 일이 생기던 그다음에 아니면 시장 상황에 맞춰서 패치를 해야 하던 전부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PM 업무에 대한 장점은 데이터도 항상 보고 있고요. 히스토리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저 흐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무기고 그게 가장 큰 자신감이 돼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PM의 단점이라고 꼽자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부담감,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패치에 실수 하나라도 하면 재패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잘못 요청해서 밸런스가 잘못 들어가도 네, 항상 재패치 및 그다음에 프로젝트 분들이 많이 힘들기에 제 책임감과 네, 제 책임감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이겨낸다면 정말 좋은 네, 직업인 것 같아요. PM이라는 직업. 네. 일단 이렇게 PM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렇다면 카트라이더는 2018년 하반기에 어떻게 성장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상황은 카트라이더 오픈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표 상황입니다. 네, 오픈 초창기 엄청난 황금비를 달렸었죠, 카트라이더는. 근데 PC방 순위 1위를 계속 기록하다가 점차 네,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다가 지금은 계속 네, 하향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반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승 후 계속 유지만 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된 우하향세가 계속 나타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향세가 나타난 원인은 급격한 게임 시장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카트가 처음 오픈했을 때는 스타크래프트 외에는 크게 경쟁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후에 계속 더 메인 게임이라는 그 게임들이 나타나면서 카트라이더는 점차 네, 순위권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형 업데이트 실패입니다. 네, 반전을 하기 위해 대형 업데이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형 업데이트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저가 하락하는 네,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유저들의 관심인데요. 일단 국민게임이라는 타이틀이 박탈되고 유저들 기억 속에서 정말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트팀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소리는 아직도 카트라이더가 있어? 내가 옛날에 그거 잘했는데 지금도 서비스 하는구나 라는 말을 정말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후에 이제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확인해 본 것은 유저들이 생각하는 게임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게임을 지금 즐겨주는 유저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예전에 저희 작년 생일에 카트라이더 생일에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너무 어렵다. 네. 현질, 욕. 그 다음에 주세요. 재미없다. 네. 저희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조차도 커뮤니티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진짜 저걸 보고 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하향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다시 올릴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언제든지 올릴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그대로만 잘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상승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모두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감도 되게 있었고요. 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저희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러던 2018년 여름쯤에 저희 디렉터님께서 한마디를 딱 던져주십니다.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보세요.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계획 다시 다 짜고요. 지표 조절 이런 거 없이 한번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라서 어디까지 올리나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도전을 하게 됐고요. 결과는 이후에 말씀드리기에 되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생각하면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계속 한번 올려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장 레시피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첫 번째는 우리 게임에 대한 정확한 파악입니다. 되게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게임을 정확하게 모르면 지표도 못 올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게임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되고 데이터 근거로 유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거기에 맞게 패치나 이런 것을 진행할 텐데, 저희 게임에 대한 정보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석 방법인 수압 분석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네,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소 4개를 두고 저희 게임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의 강점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첫 번째 인지도 면에서는 정말 많은 강점이 있었습니다. 제 지인분들하고 그냥 술을 먹다가 얘기를 할 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 예전에 무지개 장갑이었어. 그리고 예전에 세이버를 내가 잘 탔어. 아니면 루찌를 모아서 솔리드를 잘 탔어. 다들 기억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지도 면에서는 솔직히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엄청난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지금 많은 게임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 게임은 용량도 작고요. 그다음에 사양도 낮고요. 네트워크 환경도 노트북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볍고 접근성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의 장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5년간 쌓아온 저희 데이터와 다양한 시스템도 정말 많고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근거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빠른 대응이 가능한 내부 프로세스입니다. 저게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됐고, 그게 제일 큰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점은 뭘까요? 약점은 제가 유저들의 인식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커뮤니티를 자주 보는 편인데 커뮤니티에서 항상 잘 안 됐을 때 항상 유저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PC방 가서 카트라이더를 했는데 창피해요. 네, 친구들한테 카트라이더를 한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어쩌다 이렇게 부끄러운 게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저들 인식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초딩 게임이라는 인식도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유저들 인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희 게임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플레이를 해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컨텐츠 개발 시간 부족이라는 것은 저희는 연간 계획을 잡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개발은 있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시스템을 갑자기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가지고만 지표를 올렸었어야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입니다. 기회는 게임 시장의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건데, 일단 순위가 고착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임이 나와도 순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금방 죽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저희랑 포지션이 겹치는 라이트한 게임들은 저희 위에 순위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저희도 그 순위권 내에 상위권 내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는 과감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레이싱 장르에서 제일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 요소는 없는 걸로 하고 수압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전략은 SO 전략, 강점을 기회로 살리는 전략과 약점 보완으로 기회를 살리는 전략, 이 두 가지를 섞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점을 이용해 시장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약점 보완은 저희 서비스 하는 PM이 패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약점을 전부 보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눈에 띌 수 있도록 현 게임 시장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걸 하게 되면 유저들 눈에 띄고 그 유저들이 카트라이더를 다시 플레이해 줄 거라고 믿고 독보적인 행보를 하려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뒤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게임에 대한 분석 중에 하나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데이터 기반의 유저 파악입니다. 네,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카트라이더 유저 수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매일 접속하는 유저의 수는 매우 낮습니다. 거의 한 주 3회 접속 유저가 10% 정도 되고요. 매일 접속하는 유저는 1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뭐 월 1회, 뭐 2주에 1회 이렇게만 접속하고요. 솔직히 유저는 굉장히 많지만 매일같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 타임이 매우 짧습니다. 저희가 그냥 뭐 공개할 때는 뭐 1시간 미만이라고 하지만 하드코어 유저를 제외하고 보면 30분대고요. 그리고 심지어 10분 미만으로 플레이하는 유저의 수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게임과 교차 이용자 수가 높다입니다. 저희 게임을 메인으로 하는 유저 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게임을 하면서 저희 게임을 잊지 않고 플레이해주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차 이용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롤이나 배틀그라운드가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면 1시간 정도 점검을 하게 된다면 저희 동시 접속자 수는 최소 15%에서 20%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총 해서 봤을 때 저희 카트라이더는 무슨 게임일까요? 저희는 세컨드 게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이드 게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세컨드 게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뒤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메인 게임과 세컨드 게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인 게임은 그냥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PC방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게임을 한다라고 무슨 게임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메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게임은 그 게임에서 뭔가 플레이를 할 수 없을 때 잠깐 즐길 수 있는 킬링타임용 게임을 세컨드 게임이라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을 세컨드 게임으로 봤고요.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세컨드 게임으로서 목적성하고 반복성을 부여해서 세컨드 게임이지만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거의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요. 네, 제가 위 근거로 이제 패치를 직접 진행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하나는 모바일 게임처럼 서비스하자였습니다. 이게 PC에서 모바일 게임처럼 서비스하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킬링타임용 게임, 그 다음에 잠시 할 수 있는 게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모바일 게임이었고, 모바일 게임은 항상 킬링타임용이라고 계속해서 쌓아온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보다 유저 리텐션 작거나 세컨드 게임에 필요한 이벤트들 그리고 방법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치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참고를 했던 게 모바일 게임처럼 패치를 해서 유저 이탈을 최소화하고 유저들이 계속해서 게임에 들어올 수 있게 하자가 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게임의 차이입니다. 네. 유저들과 개발팀의 생각 차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는 열심히 만듭니다. 유저들은 지금 이거 원할 거야. 이렇게 패치를 하면 유저들이 즐거워하겠지? 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패치를 합니다. PM이요. 근데 실상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매번 유저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저희가 뭔가 할 때마다 매우 안 좋은 동향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랑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갔었어야 됐고, 이 부분이 유저분들과 너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게임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이 끝나고 이제 2018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2018년 하반기 방향성입니다. 하반기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 패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와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2018년 하반기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레시피 두 번째가 이제 패치인데요. 네. 패치를 어떻게 해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패치는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게임을 많이 해보고 느낀 점은 패치가 가장 유저들하고 소통하기 좋고요. 그 다음에 지표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패치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치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짓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유저가 됐습니다. 제가 유저가 돼서 재밌는 패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치 간소화하고 패치를 이슈화시키는 전략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요소로 재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유저가 돼서 재밌는 패치를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유저가 됐습니다. 하루에 진짜 6시간 가까이 플레이를 계속했고요. 매일같이. 그 다음에 유저들이 하고 있는 여기 카트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뭐 순방, 팩방 이런 것들 전부 들어가서 강퇴 많이 당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네. 그리고 레벨도 한번 계속 올려봤고요. 정말 보상 가감 없이 제가 다 받아보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유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이템 획득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초반에 새로 복귀를 했을 때 아이템이 없어서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밌으라고 막 유저분들께 이벤트를 꼬아서 낸 거를 제가 직접 해보니까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그냥 유저의 마음으로 패치를 했고요. 제가 필요한 아이템을 정말 넣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막 가져간 건 아닙니다. 그냥 정말 플레이를 통해서 제가 얻고 싶은 아이템을 진짜 얻을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확률도 대폭 높였고요. 그래서 내가 매주 하고 싶은 게임 패치를 하자라는 게 모토로 패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주 패치에 한 가지 이슈를 만들자였습니다. 일단 패치 간소화인데요. 이게 지표가 떨어지다 보니까 각종 이벤트들로 도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표를 유지시키기 위해. 근데 제가 유저로서 직접 느낀 거는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넣어봤자 전부 플레이 안 하고요. 굉장히 어렵기만 했습니다. 짜증만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감하게 패치 간소화를 진행했습니다. 한 주에 딱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할 수 있게만 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접속 유도입니다. 매주 궁금한 패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를 할까?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를 할까? 뭘 주지? 매번 아이템이나 보상을 바꾸고 컨텐츠를 바꿔서 유저들이 매주 궁금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템 제공입니다. 일명 보상이죠. 보상 수치를 상상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최소 5배 이상 올렸고요. 처음 접속하는 유저들도 조금만 플레이하면 카트라이더에 안착 가능하도록 보상 수준을 변경했습니다. 매우 큰 결정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컨텐츠들을 활용한 이벤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카트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과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 컨텐츠, 그냥 이벤트 자체는 한 절반 이상 유저분들이 참여하지만 매출 컨텐츠 자체는 10% 정도 참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컨텐츠를 과감하게 무료 이벤트 컨텐츠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을 해서 유저분들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남은 90% 유저들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무료로 바꿨고요.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매출 컨텐츠를 이벤트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유저들 사이에서는 점차 해자라는 동향이 많이 생겼고요. 매주 해자 패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저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그 다음에 재접속률이 기존 유저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더 많은 유저가 필요했습니다. 신규 복귀 유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식 변화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진행한 게 이슈화 전략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카트라이더를 더 알 수 있게 하지? 이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기억을 하게 할까, 다시 플레이를 하게 할까가 제 고민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눈에 띄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 유도를 시켜서 검색어 순위를 상승시키는 전략을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C방 전략, 세 번째는 플레이 보상 상향입니다. 일단 홈페이지 접속 유도로 검색어 순위 올리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한 적은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웹에서 저희 게임을 검색하고 들어올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서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도 다른 업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죠. 위메프나 이런 거에서 그런 거랑 비슷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게임 순위 이렇게 하고 나서 항상 저희가 원래는 15에서 20이었는데 이거 할 때마다 조금 하나, 두 개, 많게는 5계단씩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면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힘으로 계속해서 홈페이지 접속 유도를 꾸준히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PC방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PM 업무를 배울 때 항상 가르쳐 주셨던 분이 강조하시던 말씀이신데 PC방에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PC방에서 유저 한 명이 카트라이더를 하고 있으면요, 그 뒤에서 지나가다 본 유저들이 카트라이더 다시 기억하고 할 확률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저들이 다시 카트를 하고 그것을 또 카트라이더 하는 유저를 본 유저들이 또 카트를 하고 약간 다단계스럽긴 한데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항상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같은 전략을 똑같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저들을 PC방으로 보냈습니다. PC방 보상을 엄청나게 강화를 해서 새로운 유저들은 PC방에 가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유저들을 PC방에 보내서 최대한 많은 노출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PC방 순위 최대 5위까지 올라갔었죠. 원래 19위, 18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유저들을 PC방에 보내면서 노출을 많이 시켰고 정말 많은 PC방에서 홍보 효과가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 상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최소 5배 이상 상향을 했고요. 접속해서 조금만 플레이하면 카트에서 필요한 쓸만한 캐릭터, 카트, 플레잉패, 아이템을 모두 얻을 수 있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규 복귀 유저 같은 경우는 안착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기존 유저들은 아이템 모으는 재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항상 변하는데요. 기존 집에서 로그인했을 때 1,000원을 준다고 하면 플레이했을 때 2,000원을 주고, PC방 로그인했을 때는 3,000원을 주고 플레이했을 때 6,000원을 주고, 보상은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제공을 했습니다. 집과 PC방 유저를 구분했던 것은 PC방 유저는 사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 게임에 돈을 쓰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PC방 유저는 확실한 더 보상을 가져갈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유저들 사이에서 또 해자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PC방 가서 좀만 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동향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 다음에 성장 레시피 마지막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유저들하고 엇박자 나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거를 정말 바꿀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많은 게임을 해왔고 많은 지금까지 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개발팀에서 유저에게 일방적인 소통, 단방향적인 소통만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 누군가 제 얘기를 안 듣고 단방향적인 소통을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니어도 오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쌍방 커뮤니케이션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네. 유일하게 순위권 있는 게임에서 단방향 커뮤니케이션 아닌 게임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쌍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밤새도록 모니터했습니다. 핸드폰 쥐고 있으면서 유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밤새도록 확인을 했고요. 잠자는 시간 아끼면서까지 확인하고 바로 다음날 수정을 하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네, 핸드폰을 손에 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저와의 소통입니다.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손편지를 쓰거나 저희 리더님께서 네, 리더님께서 이제 앞에 나가서 유저들과 대화를 하시거나 뭔가 개발팀을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면 뭔가 쉽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 팀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께서 많은 소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빠른 대응과 보상입니다.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30분 이내에 무조건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하고 바로 보상 방향을 만들고 그리고 보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긴 유저만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유저 대상으로 보상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게임을 다 하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담고 그 다음에 이 보상을 받고 더욱더 게임을 즐겁게 해주셨으면 하고 네, 보상을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칭찬과 욕 모두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문제 발생 시 최소 5분 대기조 같은 느낌으로 빠른 대응을 진행을 했고요. 보상 수준은 굉장히 높게 했습니다. 다만 리더님을 앞세고 있었지만 희화화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더님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유저들 사이에서 리더님이 굉장히 네, 뜨겁게 됐습니다. 빚재윤, 갓재윤, 네, 갚아주면 유저들이 남는다 라고 하면서 리더님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저희 게임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나중엔 안 보이시는 짤까지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정말 저희는 다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팀원 모두. 몇 달간 정말 게임만 생각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지표가 계속 오르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유저분들과 소통이 되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하는 대로 다 잘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근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유저분들에게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빨리 노래 더 저 이거였습니다. 잘 될 때 더 잘 되라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배를 만들어서 노를 젓고 있었는데 모터를 다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순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8월부터 검색어 순위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 전략과 보상 전략 이런 것들로 인해 유저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저희가 10위권 내에 처음 안착을 하고 나서 네, 불과 며칠 안 돼서 5위까지 올라갔었고요. 최대 3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6위를 계속 유지 중이긴 한데 이 효과로 인해서 네이버에서 게임을 검색했을 때 카트라이더가 아직도 잘 되고 있구나를 계속해서 노출하다 보니 제 지인분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화가 와서 카트 잘 되더라? 카트가 검색어 순위에 있어. 네? 네이버 순위의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의 활약입니다.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문호준 선수가 있을 거고, 김택환, 형도, 그다음에 저희 쌍배님이라고 저희 막자 콘텐츠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저분들로 인해서 저희 게임의 보는 재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제 게임보다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것을 시청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것으로 인해 저희 게임의 보는 재미가 더 강조가 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게임이 잘 되면서 스트리머들도 같이 뷰수가 같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호준 선수의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굉장히 낮았다가 10월 중순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문호준 선수를 봤을 때 7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만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46만입니다. 그래서 짧게 3개월 만에 거의 한 6배, 7배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지표도 같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고, 최근 윰댕이나 벤츠 같은 이제 게임 콘텐츠가 아니신 분들도 저희 콘텐츠를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뭔가 돈을 쓰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정말 그냥 선순환 구조로 알아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저희 게임이 그렇게 PC방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천원 같은 게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로스트 아크입니다. 로스트 아크 정말 잘 만들었죠. 순위권에도 항상 있었고, 그래서 로스트 아크 때문에 PC방으로 많은 유저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다만 매우 아쉽게 대기열이 심했었죠. 이 대기열에 걸리다 보니 이 시간에 할 게임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무거운 게임 2개를 돌리면, 솔직히 저도 로스트 아크 대기열을 경험해봤지만 돌리면 튕길 것 같아서 라이트하고 가벼운 게임을 찾다 보니 그게 카트라이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아크가 출시되고 나서 저희의 상승은 거의 연료 주입하듯 상승하게 됩니다. 그 짧은 대기열에 저희 게임을 많이 즐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과 너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잠깐 와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지만 보상 강화와 이벤트 강화 안착하기 쉽게 해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천운이로 저희 상승의 마지막 포즈를 저기 옆 회사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표의 변화입니다. 아까 끄는 데서 뒤에 이어지는 거고요. 일단 주간 대비는 작년 대비 주간 4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고는 작년 동기간 평균 대비 일간 8배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카트라이더 오픈 이후 황금기까지 수치는 아니지만 근접할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유저들의 인식과 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미디어와 유저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게 됐고요. PC방은 5위까지 올라갔고요. 네이버 순위도 5위에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게임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리더님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가장 뜨겁게 기록된 2019년 겨울, 이제 최후의 승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9 카트라이더 시즌1 대망의 결승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맡은 캐스터 정승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
10년 만입니다. 바깥에 10년 만에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긴장하지 않느냐고 묻으시는데 저는 전혀 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가장 매운 바로 1600분의 카트라이더 팬이 계시니까요. 사실 지난 시즌 생각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넥슨 아레나의 1층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번 이런 무대를 저희는 아무도 생각도 못했고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할 때도 이렇게 여기에 가득 채운 여러분들의 이 얼굴을 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 모두 선수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애정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1 그 어떤 카트라이더 리그보다 멋진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카트라이더 리그에서도 이런 멋진 경기 그리고 멋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 제가 가장 뿌듯했고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이때 진짜 울었거든요. 집에 가서 뭔가 성취감도 들고 진짜 아까 성승현 캐스터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리그 할 때 1층도 제대로 못 채웠었어요. 근데 이때 1600석 1분 매진 됐었고 많은 분들이 정말 다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DAU는 급상승했습니다. 작년 대비 일간 6배, 주간 4배 상승했고요. 네이버 검색어 순위 5위, PC방 5위 유지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년 만에 외부 결승 진행했고 1600석 1분 매진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저와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행착오는 많았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2019년 앞으로의 서비스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세컨드 게임 전략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게임은 항상 세컨드 게임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큰 이슈와 지속을 위해 유저와 계속 소통하고 기존 유저들을 위해 새로운 것을 많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유저분들도 오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지금 모두 준비하고 있냐면요. 이제 스트리머분들 보면 숨바꼭질이나 공굴리기 막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가 다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검토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커뮤니티나 이런데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항상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해서 항상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굴리기는 어떻게든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게 네, 이야기했어요, 리더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우리 게임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게임의 진짜 유저가 돼보는 것도 서비스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유저들과의 소통에 귀 기울이자. 네 번째,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운도 준비하고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모든 라이브 게임들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제도와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프로젝트 분들 패치 내용 맨날 바꿨고요. 정말로 유저는 많아지니까 서버 부담도 굉장히 많아져서 힘드셨고요. 리소스도 계속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네, 저희 진짜 앞만 보고 달려서 잘 됐으니까 더 잘 될 수 있게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